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사 시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은 프로그램을 바꿨어.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밖에 안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하는 거? 여기다 이제 뭐 형광펜 칠하고 그냥 그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드디어 전자칠판 쓰는 거를 조금 더 익혀서 이딴 거를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와우. 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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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풍악!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건드려야 되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형광펜도 색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디어 뭔가를 쓸 수가 있게 됐다는 거. 이제 와서 이걸 좀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뭐 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볼 건데, 참고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판서나 이런 거 별로 많이 하진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이제 뭐 자료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얘기 계속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뭘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말하는 속도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었는데, 그거가 뭐 이상하면은 어디다가 글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글을 안 썼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나 말하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고 뭐 굳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속도를 조금 느리게 듣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 더 들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사투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내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봤자 그게 똑바로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주길 바래요. 그렇지만 뭐 수업 관련해서 계속 궁금한 거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게시판에다가 글 쓰든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다가 바로 댓글 달아도 뭐 언젠가는 제가 보겠죠. 그러면은 답을 똑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그 했던 거 제일 중요한 거 뭐 이자겸의 난도 있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있었고 무신들의 정변도 있었고 이렇게 쭉 다 했는데, 바로 이제 거기에 이어서 당시 고려의 외교 관계를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거 나름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통 알아야 되는 것들이 요 부분에 많이 나와요. 난 그런 게 좋아. 한국사 배우면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나중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은근히 뭐하기 좋은 과목이냐면은 자신의 상식을 좀 뽐내기가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한국사는 상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 세계사 중에 일부 부분이랑 한국사의 대부분 범주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상당히 유용할 때가 없을 것 같지만 은근히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 같이 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밑으로 쭉 이제 보면은 어려운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봅시다. 고려가 다원적인 천하관을 표방하였다. 다원적인 말이 너무 어렵죠.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해보자. 다원적인 천하관. 이론적인 천하관은 뭐야 그러면? 천하관, 우리 천하, 세상을 보는 인식이 하나야. 그건 이론적인 천하관이겠지.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중국은 황제, 우리는 그냥 제후국, 왕, 임금, 그냥 뭐 그런 거. 그런 인식, 그게 이제 이론적인 건데, 고려시대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게 다원적인 천하관. 뭐 당연히 대부분의 중국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황제라고 우대를 해줘요. 근데 다원적이라 그랬잖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중국 밑에 있는 왕이에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약간 이렇게 어깨 좀 펴고 가슴 좀 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더라.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자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 송과 거란, 남송과 금은 서로를 황제국으로 인정하였다. 뭐 쭉 나오는데 선생님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세계사를 있을 거예요, 분명. 중학교 역사 세계사 파트를 잘 안 배우고 올라왔거나 아니면은 배웠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처음 들어볼 거야.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을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설명을 다 해주면 이거 2-3시간 갖고도 모자라, 사실. 그냥 중국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라고 지금은 그냥 생각을 합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애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를 뭐 황제국으로 인정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고려는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국제관계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쩔 때는 어떤 나라가 세지고 뭐 송나라가 셌다가 거란이 셌다가 여진이 셌다가 또 좀 있으면 저 위에서 몽골 애들이 셌다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고려는 그때마다 이들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용하면서도 우리를 또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도 가지고 있었다더라. 자,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뭔가 강력한 나라가 나와. 그러면 고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한다? 대항이 아니지. 어떻게 대응한다? 굽혀야죠. 대부분은. 센 애가 있으면 일단은 굽혀봐야 돼. 근데 그러다가 저쪽이 조금 이제 우리보다 약한 애들이 또 좀 있어.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 여기. 뭐 동여진, 일본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한테는 해동천자다. 우리 스스로 이제 황제다. 우리도 황제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스스로를 황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갖다가 다원적인 천하관이다. 그렇게 보통 묘사를 하기는 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치사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원적인 천하관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 뭐 아주 그냥 까놓고 말하면은 조금 치사한 거긴 해요. 센 나라가 있으면은 조금 굽신거리고 약한 나라가 있으면은 어깨에 힘 좀 주고 요렇게 하는 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요런 조그만한 국가, 조금 힘이 좀 미약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은 비결이었던 거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고려 때는 적어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었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건 그냥 그렇게 치고 좀 더 중요한 걸로 갑시다. 자, 송나라, 중국에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고려일 때 중국은 대부분 송이라고 하는 국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이것도 중학교 때 얘기 다 나왔어요. 뭐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얘네들은 문치주의, 문관들이 좀 중심이 돼 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력 자체가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요 나라 근처를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한테 항상 조금 치이기 쉽상이었죠. 여기 보면 지도의 표시가 조금 잘 안 돼 있는데 당시 모습을 대충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 조그만해 귀여워. 자, 우리 고려가 있어요. 그죠? 여기 고려가 있는데 이제 중국 쪽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넘어갑니다.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중국. 그럼 여기가 무슨 나라? 그렇지. 여기가 송나라. 여기는 고려. 자, 요거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쪽에 보면 이제 당시에 유목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더라. 제일 대표적인 유목민족이 어떤 거다? 어떤 거? 여기에 보면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있었고, 또 이제 요쪽에 보면은 여진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거란한테도 지고 나중에 가면 여진한테도 지고 요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여기저기 치이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송나라 황제면 얘네들한테 이리저리 치이고 있어. 그러면 고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고려야, 너희는 그냥 저 동쪽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니까 우리나라한테 무조건 기여. 안 그럼 우리가 너희 혼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적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려한테는 최대한 친선 관계를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또 고려 입장에서는 마냥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낼 수만은 없어. 왜? 고려가 또 너무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면은 반대로 고려 입장에서도 거란이나 여진족이 바로 붙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야, 너희는 왜 저 건너 중국 애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니? 혼나볼래? 그러면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거 귀찮게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소극적이지만은 대신 뭐는 챙겨야 된다? 그렇지. 실리는 챙겨야 된다. 그래서 실리는 전부 다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 자주 보내요. 일단 황제국인 거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신 보내서 인사하면서 대신에 책, 대장경은 뭐예요? 뭐 팔만대장경 저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불경이죠. 유교 서적이나 불교 경전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했다. 그래서 송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 보면 옛날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고려도 결국에는 어느 민족의 나라야? 그지? 고려도 역시 우리 민족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가 엄청 뜨거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나라잖아.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문화 파트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고려도 역시나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나라입니다. 사교육도 심했고. 그러니까 이런 데 사신들이 가면은 눈이 뒤집히는 거야. 송나라 같은 데 가면. 중국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옛날부터 써놓은 책이나 불경이나 이런 게 가득 있거든. 그러니까 고려 사신들이 한번 가면은 그런 거를 전부 다 수입해오기에 바빴대요, 옛날에. 그래서 중국 공식 기록에 어떤 게 남아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자, 이 중국 조정이야. 그러면은 폐하, 고려 사신들이 우리 송나라의 책을 가져가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왜? 쟤네들이 올 때마다 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 우리 중국 도서관에는, 송나라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고려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쟤네들이 다 가지고 가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거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고려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고려는 어쨌거나 실리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더라. 그래서 뭐 이런 관계가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국 송나라하고 고려의 관계에서 제일 그냥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실리. 우리 입장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면서 최대한 친선 관계는 유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이제 보면 나중에 금에게 밀려 남쪽으로 밀려난 후 송, 괄호, 남송,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쫓겨나서 남쪽으로 찌그러들고 나서는 우리가 그거를 남송이라고 그런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거는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자,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했어. 뭐 할 때 했게? 그렇지.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이야기할 때 우리 이거 했습니다. 금나라한테 사대를 하느냐, 금을 정벌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금나라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나라인가? 이 무슨 부족의 나라? 그렇지. 이 여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요 여진족이 힘이 강해지고 나서 자기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뭐로? 조금 더 세련돼 보이게 금나라. 여진족보단 낫잖아.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요 여진족이 힘이 강해지면서 금나라라고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단순히 이름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커졌어. 그래서 이 여진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중국 북부 지방까지 다 차지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시 송나라 황제들까지 포로로 잡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해집니다. 我即便俯首称臣，
也心甘情愿。俯首称臣，你配当我大金的臣子吗？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송나라하고 고려 관계는 뭐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자, 중국하고 우리 고려하고 관계는, 중국 본토 뭐 송나라 이거하고 관계는 그냥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돼요. 설명을 끝났어. 자, 근데 문제는 이거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이 거란입니다. 자, 거란은 아주 잘 봐놓으세요. 시험 문제 내기도 정말 좋고, 시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갖고 있는 상식의 대부분이 여기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이 쳐들어와요. 아까 봤다시피 국경이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무려 이제 커다랗게 쳐들어온 것만 해도 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자, 미리 먼저 얘기해 줄게요. 언제가 중요하냐, 이 중에서. 특히 1차, 자, 형광펜 1차, 그리고 3차, 요거 두 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요거 두 개는 모르면은 나중에, 와, 넌 정말 바보 아니니? 이런 소리 듣기 정말 좋습니다. 과연 이게 뭐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자,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한번 나와요. 여기다 보면은, 거란은 3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입하였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자,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이 상식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거.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는 누구? 서희의 활약으로, 서희. 중요하죠?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과 교류하는 대신에 압록강 동쪽에 어디를? 그렇지.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실리를 얻었다라는 거. 요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떤 거야? 거란 애들이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가요? 서희라고 하는 문신 한 명이 가서 국경지방에서 단판을 지었다 이거죠. 얘기를 했어. 거란 총대장 아저씨랑. 그래서 거란에서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 우리는 너희 고려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근데 어째서 고려 너희는 저쪽에 바다 건너 중국 송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 그러다 플러스 2. 우리 거란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은 옛날 어디 땅이다? 고구려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옛날 고구려 땅 이쪽 전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는 저쪽에 중국이랑 물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맞다. 그런데 거란 너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끌어들여 버리냐면은 이 아저씨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못 지나가게 하는 바람에 너희 쪽으로 좀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요 근처에다가 얘네들을 좀 이렇게 몰아내주면은 우리가 너희 임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거 서로 할게. 교류도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네가 한 말 중에 좀 잘못된 거 있어. 뭐 너희가 왜 아까부터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뭐게? 고려야. 우리가 그러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 누가 봐도.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옛날 고구려 땅을 다 점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땅 도로 내놔.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로 지금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거란 아저씨가 어쩐지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강동육주라고 하는 요 땅을 얻어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강의 동쪽 6개 주란 말인데 무슨 강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자, 요쪽에 흐르고 있는 강, 여기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주를 획득하게 되었다더라. 근데 그냥 막공으로 얻은 건 아니에요. 약속은 한 개 했어. 약속 뭐?
송나라하고 일단 그래 관계 끊고 거란 너희 황제한테 가서 우리가 일단 머리를 조아릴게. 오케이? 대신에 강동육주 줘. 이제 서로 오케이 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로 그러면 이제 거란 황제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렸을까? 그건 아니지. 일단 땅 얻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입 닦으면 되잖아. 그죠? 뭐 사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일단 확보를 했고, 자, 그렇지만은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송나라하고 또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네들 황제한테도 안 오고 그러니까 거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이제 모든 일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해? 구실이 필요하거든, 명분이.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없을까 하면서 거란 애들이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여기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은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려요. 왕실 내부 상황이랑 이런 게 전부 다 얽혀 있어서 지금 오프라인 계약 중이었으면 그냥 수업 중에 죽다 얘기를 해버렸을 건데, 여튼 어떤 정변이 일어나. 그래서 요 강조의 정변 때문에 고려의 왕도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이거 보고 와, 이거 좋은 건수다 이렇게 된 거지. 너희 지난번에 일단 우리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약속도 안 지켰잖아. 근데 거기다 플러스 너희 왜 신하가 맘대로 왕도 갈아치우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서 너희 나라를 똑바로 세워줄게, 다시 고쳐줄게,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거란의 2차 침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수도였던 개경이 털려. 그 이제 1차 때처럼 잘 막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수도가 털려버렸고, 저 밑에 왕은 저 밑에 이제 나주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요 나와 있죠.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근데 요때도 이제 약속을 해요. 거란 입장에서는 이게 무턱대고 남쪽으로 반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좋진 않거든. 왜? 항상 뒤쪽에서 뭐의 위험이 있어? 그렇지. 보급로를 끊어버리면은 이거 문제가 좀 커진단 말이야. 뒤쪽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오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건 너무 깊숙이 내려가긴 좀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고려에서 또 한 번 딜을 들어와요. 뭐? 또 친조를 좀. 여기서 말하는 친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왕이 너희 왕한테 직접 가서 인사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건으로 일단 강화, 다시 한 번 더 화해하자. 우리가 이래가지고 너희 막 쳐들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미안하게 됐다, 강화하자. 그래서 이제 강화가 체결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게? 이건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키죠. 또 안 가면 그만이야. 심지어 이제 이걸 갖다가 하고 나서 돌아가고 있는 거란 군대가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거란 군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갈 거 아니야. 약속을 대충 이제 했으니까 거란 군대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쟤네들이 또 쳐들어올 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지, 한 번 더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규라고 하는 여기 요 아저씨가, 요 2차 침입 때는 양규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돌아가는 거란 애들을 날려버렸다더라. 물론 이게 우리나라 역사니까 정말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곤 있지만, 뭐 거란 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좀 그랬을 겁니다, 사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이것도 친조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 강동육주 강제로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2차 때는 또 저런 일도 겪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쳐들어와. 그거를 우리가 이제 3차 침입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려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 1차도 겪었고 2차도 겪었어. 그러면은 쟤네들이 세 번째 또 쳐들어오리라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강감찬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때는 우리나라가 병력도 더 많았어, 쟤네들보다. 강감찬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는 여러분 잘 알죠? 강감찬.
서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은 서울대 여기 이제 다 서울대 갈 거잖아, 그죠? 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다 서울대 갈 거잖아, 맞죠? 진짜다? 이제 서울대 근처에 가보면 낙성대라고 있습니다. 낙성대. 떨어질 낙자에 별 성자 써서 이제 낙성대가 옛날에 강감찬 어머니가 이제 강감찬을 임신하기 전에 이제 꿈을 꿨대요. 태몽이죠. 이제 밤하늘에서 이렇게 북두칠성이 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떨어져서 이제 자기 몸속으로 팍 들어오는 그 꿈을 꾸고 나서 강감찬을 낳은 거지. 그래서 낙성대다 이런 표현을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씁니다. 옛날에 강감찬 집이 있던 근처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서울대 학생들이 무슨 대학교 다녀요? 그러면 저는 낙성대 다녀요라고 이렇게 이상한 농담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놀림받습니다. 그래서 요 강감찬이 지휘하고 있던 고려 군대가 어디에서 귀주 벌판에서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거를 우리가 귀주대첩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아직도 그랬어. 작년까지도 내가 3학년, 너희가 나중에 3학년 되면 이거 기억 그대로 다 날 것 같죠? 안 나요. 이게 얼마나 안 나냐면은 작년에 3학년 애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거든. 얘들아, 귀주대첩은 누가 했게? 을지문덕이요. 아닙니다. 을지문덕은 뭐 살수대첩이에요. 그죠? 귀주대첩은 강감찬 이렇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차까지 다 맞고 나서 거란은 결국 이제 우리 고려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더라. 여기까지 이제 침입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고려는 이 거란이 3번씩이나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야, 우리나라에게 가만히 보니까 특히 2차 침입 때는 어디가 털렸어? 그렇지, 수도였던 개경이 털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완 사업에 나서요. 그래서 하나는 잡아봐.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고. 자, 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고려 수도 개경은 이런 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궁성이야. 궁성. 궁성은 뭐예요? 우리 지존 이제 진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그 구역, 궁성이 있어.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뭐 일종의 이제 내성이 있습니다. 안쪽을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또 이제 외성이 한 개 더 있어요. 나름 이제 삼중으로 이래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북쪽은 나름 이제 방비가 좀 허술해 보이는 게 이쪽은 산이야.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도 어떻게 됐어? 털려버렸다는 거죠. 털렸어. 그럼 이제 고려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더 쌓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랗게 성을 한 번 더 쌓아버립니다. 이거 이름이 나성. 자, 그래서 이 나성을 통해서 보호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고, 그럼 요거 이제 수도는 이렇게 지키면 돼. 근데 수도까지 이미 가까이 와서 저렇게 막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북쪽 국경지방부터 막아야지, 먼저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국경지방에다가는 국경지대에는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 옛날에 보면은 우리 한번 천리장성 이름이 더 나와. 언제? 그렇지. 고구려 할 때도 천리장성이 나왔었죠. 누가 그거 천리장성 쌓는 거에 감독관이었다고? 그렇지. 개소문 아저씨. 근데 요 고려 시대에도 천리장성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물론 두 개가 있었던 위치는 달라요. 고구려 거랑 고려 거는 다릅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아놓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여진하고의 관계를 봅시다. 여진족하고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는 사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별무반.
자, 여진족이라고 하는 요 부족은 뭐 그렇게 원래 커다랬던 부족은 아닙니다. 부족 단위로 그냥 흩어져서 조그만하게 살고 있던 부족이었는데,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넘어가면 돼. 좀 찌질하게 살고 있었어. 자, 근데 12세기 초에 완옌부라고 하는 그 부족 중에 일부 부족이 있는데, 얘네들을 중심으로 조금 세졌다는 거죠. 얘네들이 파워가 좀 세졌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동북쪽 국경을 자주 침입해와서 고려하고 마찰을 빚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뭐 사는 게 어떻겠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자, 말을 타고 지나간다. 근데 위쪽에 이제 사냥을 할 게 좀 많이 부족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말에서 내려서 지금 당장 농사를 지어서 뭐 이렇게 먹을까? 이거 쉽지 않겠지. 근데 저 밑에 보니까 맨날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 있어. 그럼 가서 어떻게 하면 돼? 아하, 뭐 물물교환 한다고? 아, 그러면은 뭐 매우 평화롭고 좋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 뭐 가서 뺏으면 돼. 그냥 농사 이렇게 1년치 실컷 지어 놓으면은 말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야 내놔. 그런 다음에 쌀도 뺏고 뭐 돈도 뺏고 옷도 뺏고 또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특히 죽을 맛이었다는 거. 그래서 몇 번씩이고 이 여진을 갖다가 우리가 제어를 해보려고 가서 이제 공격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보면 나오죠. 윤관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 자, 윤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 그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아저씨도. 윤관이라고 하는 아저씨한테 군대를 줘서 이들을 평정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 왜? 고려의 군대는 보병 중심이었으므로 기병 중심의 여진을 당해내기 어려웠다. 그렇지. 고려 군대가 아무리 이제 가서 여진 쪽 애들을 박살내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달려가서 박살내려고 해봤자 쟤네들이 말 타고 와서 치고 빠지면은 방법이 없어. 기병 부대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윤관이 요청하기를 우리도 뭐를 만듭시다. 우리도 기병 중심의 부대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별무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볼 때 윤관 하면은 뭐 별무반, 별무반 하면은 윤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뭐랑 연결돼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되냐면 이 두 말이 다 나오면은 아 이거는 무슨 부족이랑 연관이 있다? 그렇지. 여진족이랑 연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진족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금나라가 된다. 금나라가 되고 나서는 뭐 어떤 거랑 연관이 있다? 그렇지. 누구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연관이 있다. 그냥 그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제 윤관은 요 별무반을 토대로 해서 여진족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별무반은 이제 추가 설명을 조금 보면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었대요. 기병 중심이니까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별무반이 마침내 출동을 해서 여진족을 다 몰아내는데 성공을 해. 동북 지역에서 다 몰아냈어. 그럼 이제 몰아냈으면은 그 지역에 다시 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렇죠? 여진족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몇 개의 성을 쌓았다? 9개의 성. 어느 지역에, 어느 방면에. 그렇지? 고려의 동북 쪽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았다. 그래서 구성.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쌓았다. 이것도 연결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자, 동북 구성을 쌓았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영토로 만들었는데, 지도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뭐, 몇 가지 설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요게 동북 구성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뭐, 이렇게 설이 있는데, 뭐, 여튼, 요 근처 지역에다가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단 여진족이 그때부터 상당히 저자세로 나와.
그 땅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거기 잃어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거기 좀 어떻게 봐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오고 허구한 날 사신들이 와서 자꾸 귀찮게 하지. 거기다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찔끔찔끔 공격도 들어오지. 그럼 공격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방어하려면 국방비 추가로 나가야 되지. 공격이 안 들어와도 항상 뭐 해야 돼요? 방비를 해야 되니까 국방비는 계속해서 나가게 되지. 사람들 인력도 보충이 돼야 되지.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여기 나와 있죠. 수비곤란 플러스 여진 요청으로 곧 되돌려줘. 근데 맨날 역사 보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필이면 이 지역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갑자기 여진족이 세력이 펑 커져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유목민족은 그냥 쪼개져 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데 힘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 급속도로. 제일 대표적인 게 요 바로 다음에 하는 몽골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비슷했어. 그래서 여진족이 이거를 토대로 갑자기 세력이 빵 커져서는 세우게 되는 게 뭐다? 금나라다. 금을 세운 여진이 이제 고려에 대해서 형제관계를 요구를 해오는 거야. 형제관계. 물론 누가 형이야? 저거가 형이지. 야, 우리 형 할게. 너희 동생 해라. 이제 조금 있다가 거란을 심지어 이제 없애버렸어요. 여진애들이. 그런 다음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해 오게 되는 거죠. 군신관계. 우리가 이제 임금님이야. 옛날에는 너희한테 그렇게 막 정복당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임금님이야. 너희는 뭐고 신하야. 기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때 처음에는 고려조정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자 근데 요 고려조정에서 반대했는데 이 당시 이 고려조정을 지배하고 있던 요때 당시에 이제 지도를 하고 있던 사람 권력자 이 당시에 권력자가 누구였을까 하필이면 이때 권력자. 이때 권력자가 하필이면 옛날에 이름 나왔던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 이자겸. 자, 그래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국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력 충돌이 계속 생기고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권력자 입장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죠. 그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때. 그래서 4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거. 언제? 이자겸 때. 요때 이제 수용한 거 이게 발단이 돼서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무슨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 그렇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럼 묘청이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찌그리하게 살고 있지만 어디로 수도를 옮기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 우리가 박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찌그리하게 된 건 전부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이 바보 같아서입니다. 라고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나중에 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거 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연결된 거고. 그 다음, 자, 요 앞부분 요까지만 한번 잠시만 같이 봅시다. 원의 간섭과 고려 사회의 변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자 거란족이 하나 있었고 거란족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이 있었죠? 여진족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고려 시대의 가장 유명한 북방민족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 이렇게 세 개 꼭 알아놔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요 거란하고 몽골이 좀 많이 중요하죠. 물론 뭐 여진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외워야 되는 게 뭐 크게 많지는 않아. 아까 전에 그냥 봤던 거 그거 하면 다 알아가지고 자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다 요거를 봅시다. 고려에서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을 찾을 무렵 몽골 고원에서는 드디어 누가 튀어나왔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지? 이건 중학교 때 역사 제대로 안 배워서도 알 낀데 누구? 자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다 쪼개져 있을 때는 부족별로 다 쪼개져 있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니었어. 심지어 이제 어떤 애들한테 굽히고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이름 잠깐 나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 있죠? 금나라. 이런 애들한테 좀 이렇게 굽히고 있었는데 몽골 초원, 저 위쪽에 몽골 초원을 이제 누가 통일을 하냐면 칭기즈칸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한 거야. 미친 듯이 커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그때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때 몽골 애들은 어디까지 가요? 심지어 유럽까지 가죠. 한 방에 유럽까지. 그래서 유럽 저쪽에 있는 어디까지 갔다? 지금 왜 여러분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있는 쪽 알죠? 동유럽 쪽. 거기 바로 오른쪽까지 가요. 거기 바로 오른쪽까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 기사단들이 나름 나갔어. 왜 여러분들 그 유럽 기사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 온몸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철로 무장을 하고 말들도 돼가지고 그래서 중기병들이 돌격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몽골 애들한테는 족수가 되지 못했죠. 왜? 기존의 전법 자체가 달랐거든. 몽골 사람들은 뭐에 능해요? 일단 말 타는데 워낙 능한 사람들이죠. 말 타고 또 뭐 하는 거? 활 쏘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잘하는 사람들이야. 말 탄 상태에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잘하는 건데 말 탄 상태에서 활 쏘는 거를 보통 이제 기사라고 부릅니다. 말 타고 활을 쏘는 거. 근데 이거에 되게 능했대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활을 갖다가 계속 화살을 갖다가 계속 쏘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죽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전 세계의 반틈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몽골 애들하고 이 고려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게 언제냐면은 자, 거란족의 일부가 몽골군에 쫓겨서 고려의 국경을 넘자 몽골은 고려와 함께 거란을 격퇴. 아까 전에 거란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망했는데 아주 그냥 잔존 세력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요 일부는 고려 쪽으로 들어오고 고려 입장에선 당연히 얘네들을 격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몽골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해서 만나게 된 몽골이 고려한테 자꾸 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귀국하다가 국경 근처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실제로 이제 몽골 사신 이름이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래 있어요. 뭐 몰라도 돼. 저고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매번 어떻게 했다? 너무 과하게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만 이제 죽어버렸죠. 살해를 당했어. 결국에 이제 몽골이 이거를 구실로 고려에 침입을 했다라는 거. 일단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 아니면 요까지 좀 더 할까? 처음에는 뭐 귀주성이라고 하는 데서 막았대요. 막았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지고 또 개경까지 밀고 내려오니까 일단은 화해하자. 대신에 화해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대신에 누구를 놔두고 갔다? 다루가치를 남겨두고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자, 요 다루가치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뭘까? 자, 다루가치는 일종의 감찰관이죠. 감찰관.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돌아갔다. 고려가 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항상 감시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돌아갔다더라. 자, 여기까지. 좀 많이 오늘 했어요.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했는데 자,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부분들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거는 더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란 1차, 2차, 3차 중에서 특히 1차 이거 이상하네. 자, 1차, 3차. 오케이. 자, 1차는 누구?
그렇지. 1차는 서희 어디를 획득했어요? 강동육주. 3차는 누구? 강감찬 무슨 대첩? 귀주대첩.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진족 누구? 윤관. 만든 부대 이름은 별무반. 이거 자꾸 누가 뭐 적으라 그러면은 자꾸 서술형 평가할 때 삼별초 이런 거 적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별무반. 요거 만들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개척을 하게 됐다? 동북구성. 헷갈리지 마세요. 거란 1차 침입 때 강동육주, 여진족, 동북구성 이거 두 개 또 서술형 내놓으면 막 헷갈려가지고는 강동구성 나오고 동북육주 나오고 두 개 바꿔서 놓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요. 지금 벌써 다 말해줬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까지 깔끔하게 했고 나머지 몽골 이야기부터 공민왕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